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9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클릭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좀 조용할 거라고 보여졌는데 뭐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좀 세게 좀 올라와 주는데 올라와 주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선별된,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려면 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스터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가장 강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움직임이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24일 날 큰 폭으로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제가 24일 날 레벨업 방송에서도 다음 날을 봐야 된다. 다음에 연속성이 중요하다. 물론 25일 날 휴장이었고 26일 날 봐야 됐지만 26일 날에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약세가 좀 계속 이어졌고, 그다음에 오늘도 좀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오늘은 어찌됐던 저번 주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이다 뭐다 이제 현재 장이 얇아진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나 정부에선 지금 구두 개입 말고 실제로 지금 뭐 내역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국민연금에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개입이 들어간 것 같아요. 환해지가 들어간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주식격언에 항상 그런 말이 있죠.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보시면 일단은 환율, 그러니까 원화는 당분간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수혜받는 종목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좀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일단 원자재 값은 지금 완전 폭등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폭등이 주말 사이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겠는데 라고 예측을 하고 사실 들어왔거든요. 오전에 제가 쇼츠에 올려드렸다시피 시장은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자재 값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줬다. 그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 중심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원자재 값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딱히 시장에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특히나 은이나 구리가 지금 금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은과 구리가 폭등한다라는 건 뭐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 섹터의 종목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증시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자재가 올라가면 완성품 값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시 보셔야 되는데 은과 구리가 올라가는 건 금이 올라가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은과 구리는 실제로 뭐 전력기기라든지 뭐 반도체, 뭐 기타 전자기기, 뭐 전자 부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특히 구리. 그래서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올라가면 분명히 체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 부담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 보다가 요게 참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명동거리를 나갔는데 한국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대부분 50% 이상이 중국 사람, 그 다음에 20%가 뭐 한 일본 사람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가 그냥 미국이나 뭐 이렇게 머리 노란 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소비량이 장난이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적어온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올리브영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명동 거리를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제가 한 뭐 대학생 때나 이렇게 막 진짜 한창 이렇게 그런 데를 많이 다닐 때는
한국인들이 천지였는데 야, 외국인들은 진짜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국내 소비가 월에 한 달에 2조입니다. 2조. 그래서 벌써 10조가 넘었어요, 지금 소비액이. 근데 이 소비액 제가 요거를 스터디하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비를 어디다 많이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약국이에요. 약국. 약국을 왜 가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약국을 제가 또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약국에 보통 피부 재생, 피부 재생하는 그 코스메틱, 약국을 약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약국스러운 코스메틱을 사러 가는 거더라고요. 피부 재생, 뭐 여드름 흉터 치료제 이런 것들을 파는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가 피부과. 예, 피부과 하면 뭐 많죠? 우리나라의 뭐 보톡스 뭐 이런 것들, 뭐 피부 리프팅, 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피부 미용 관련된 소비재들과 그리고 편의점이 3위입니다. 편의점 같은 데가 실적이 내년 실적은 꽤 좋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셔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에 2조가 역대 최대로 나온 이유는 물론 이것도 있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가 12월 들어가지고 엄청 원화가 약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돈 쓰기가 편한 거죠. 예전에 엔저 현상 왔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 가가지고 뭐 100엔당 1000원 정도, 1000원도 안 할 때 엄청 돈 썼잖아요. 그런 효과로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일수록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다. 그건 바로 관광업과 소비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1위가 약국, 그 다음 피부과, 그 다음 편의점. 이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올해 수출이 이제 7천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뭐 요것도 보면 뻔하죠. 당연히 반도체는 압도적으로 차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수출을 또 괜찮게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뭐 3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화장품에 대한 수출액도 굉장히 늘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수출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구나 보시면 되는데 물론 7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반도체 D램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의 성장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강세업종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강세업종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약세업종이 좀 적은데 실제로 코스피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더 적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위주의 시장 강세였고 전력기기 전선이 오늘 좋았어요. 이게 왜 좋냐면 구리값이 급등하니까 얘네들이 올랐고 주말 사이에 또 정전 뉴스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군대에서 써야 되는 전력도 끌어다가 AI 쪽에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력기기 전선 쪽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종목을 고르기가 좀 어렵다. 유튜브 멤버십 들으세요. 오늘 제가 유튜브 멤버십에서 전력기기 쪽을 종목을 2개를 찝어드렸는데 아마 주말 사이에 그걸 듣고 매매를 하셨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집으셨더라도 10% 가까이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멤버십은 제가 열어둘 때 꼭 좀 들으셔라. 충분히 값어치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여기서 찝어드린 종목이 오늘 거의 대장주예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그 정도로 제가 종목 선정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오늘 시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어요. 요건 어떤 개념이냐면 26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뭐였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을 50억을 갖고 있었던 대주주예요. 근데 알테오젠이 올해만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안 팔고 계속해서 50억 넘게 가져가면 대주주 양도세에 걸려서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그럴 바에는 내가 50억 넘는 대주주면 26일 기준 아니면 24일 최소 그 전에 어느 정도 일부 50억 밑으로 일부 수익 실현을 해놓고 세금을 안 내는 게 낫겠죠. 예, 수익을 내놓고 세금을 안 내는 게 낫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 대주주 기준일이 끝난 오늘 다시 매수를 하겠죠. 그 개념으로 제약바이오가 오늘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펩트론, D&D 파마텍,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안 좋았던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대주주분들이 매도를 한 걸 좀 포착을 했고, 심지어 알테오젠만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KB증권 계좌에서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매도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몇십억씩. 오늘은 몇십억씩 매수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때문에 대주주 형님들이 저번 주에 다 팔았다가 세금 때문에 회피하려고, 그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니까 절세를 하셨다가 괜찮은 종목이니까 또 오늘 다 사시는구나. 그럼 결국엔 제약바이오는 내년에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너도 나도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연관된 기업들만 가겠구나라는 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강세가 나오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거의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도 4%,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도 여태까지 너무 쉬었기 때문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로봇과 우주항공 묶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죽지 않는다. 우주항공이 폭락 나온 날 제가 레벨업을 못 찍어드렸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은 일부 하시되 가져가도 됩니다. 내년까지도 좋을 거예요. 로봇이랑 우주항공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랑 전력기기처럼 주도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은 아니지만 격가지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보시면 돼요. 약세업종, 석유화학 쪽은 좀 안 좋죠. 뭐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돈이 드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템베거 테마에 석유화학 자체는 아예 없죠. 이런 건 아예 없는 거고, 반도체는 오늘 코스피는 이제 양봉을 보여준 이유는 SK하이닉스가 투경이 풀리면서 5% 가까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연이틀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지켜줬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썩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오히려 SK하이닉스 향 소부장들은 좀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소재 부품단들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약세업종이 좀 찝어드렸고, 그다음에 통신이나 증권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권리락.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배당주들은 어느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전 뭐 통신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강세업종, 약세업종 오늘 되게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연말,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폐장일이잖아요. 폐장일을 앞두고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쳐준다라는 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폐장일까지 여러분들께 계속되는 정보를 드릴 거니까요. 끝으로 꼭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이 궁금하다. 이민멘토는 어떻게 맨날 종목을 이렇게 잘 찝냐? 멤버십 등록하셔서 딱 한 달만 들으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겁니다. 오늘도 대장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종목명 말씀 못 드리고, 오늘도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꼭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똑같은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